오늘은 열증에 대해서 할 건데 열증이 이게 두 개로 나뉘어요. 한의학에서는 실열과 허열 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단 열 혹은 화, 불 뭐 이런 이미지죠. 그런 이미지가 어떤 건지 생각해보면 일단은 좀 뜨겁죠. 열이 그렇죠. 온도가 있죠. 또 좀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. 그리고 불은 약간 붉은색인 경우가 많죠. 그리고 불을 계속 쬐다 보면 근처에 있는 수분이 마르죠. 네. 인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있을 때 열증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걸 인체로 대비해서 보면요, 이제 체온이 올라가고요. 또 요 위쪽에 증상이 많이 생겨요. 두통이 생긴다든지, 뭐 땀이 머리에 맞는다든지, 뭐 눈이 충혈된다, 혹은 점막, 뭐 코 안쪽이나 구강 안쪽에 점막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고요. 건조라고 해서 이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.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.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, 또는 갈증, 뭐 입이 쓰다,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. 가슴이 두근거리고, 뭐 변비가 생기고, 맥이 빠르고,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열증이라고 봐요. 아까 그 열의 이미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요거예요. 뭔가 온도가 올라가는 증상들이고요. 두 번째로 피가 몰리는 증상들이에요. 피가 몰리니까 충혈이 되고 점막이 붉어지고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러죠. 그리고 또 수분이 마르는 증상이에요. 열이 생기다 보니까 뭐 점막이 건조해진다든지 하면서 갈증, 뭐 변비, 뭐 입이 쓰다 뭐 이런 식으로 호소하시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인체에서 이런 열이 왜 나타날까요? 나 괴롭게 하려고 나타나나? 사실은 몸에 나타나는 반응들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도 없어요.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. 뭔가 내 몸에 필요하니까 이런 열들이 발생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. 일단은 체온이 상승된다는 얘기는요,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어요. 그러면은 열이 나잖아요. 그 열이 나는 이유는 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나는 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 내가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서 체온을 일부러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겁니다. 두 번째로 피가 몰린다는 거는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. 예를 들어 염증 반응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나면은 이제 고부에 염증이 나타나는데, 그 염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 주변으로 피를 몰아줘서 면역세포를 많이 보내가지고 이런 것들 빨리 이겨내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. 어떤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가 몰리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, 뇌로 혈액을 많이 보내서 이런 것들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,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열이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, 열을 나는 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, 그 열이 왜 나타나는지 그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실증과 허증이라는 게 있어요. 일단은 실자는 뭐 우리 그 과일 보면서 아 과일이 실해 이러죠. 뭔가 꽉 차 있다 혹은 뭐 충만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. 허라는 거는 뭔가 부족하고 뭐 비어 있고 뭐 이런 이미지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걸 몸에서 볼 때는 한의학에서는 정기어 사기시라고 하는데, 일단 정기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뭐 회복력 이런 거, 나를 지키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. 사기라는 거는 나를 병들게 하는 뭐 병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, 이제 병이 오는 게 루트가 두 개거든요. 길이. 일단은 사기가 너무 강해서 나를 공격하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.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사기가 그냥 보통 정도의 그런 사기인데 내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병에 걸리기 쉬워지잖아요. 그래서 내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정기가 허해졌다라고 부르는 거고요. 한의학에서 허증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런 병적인 게 너무 커졌어요. 내가 건강해도 병적인 게 너무 크면 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사기가 실하다, 실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실열이랑 허열이라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. 둘 다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열증의 반응이 나타나는데, 이제 온도가 상승할 때 좀 실열증은 체온이 좀 많이 올라가요. 그리고 허열증은 온도가 좀 미미하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. 병의 초기에는 실열증이 많아요. 처음에 이제
뭐 어디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하면 막 많이 붓고 붉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좀 실혈의 반응으로 보는 거고, 이게 진행될수록 내 몸의 회복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말기에는 이제 허혈증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입도 실혈증은 좀 갈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, 실제로 물이 많이 땡긴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, 허혈증에는 입이 쓰다, 뭐 물은 그렇게 땡기지 않는데 입이 계속 써요,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체력과 관계없이 이제 실혈증 나타나고요. 허혈증은 특징이 체력이 떨어지면 열이 나요. 체력이 좀 회복되면 좀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요. 그리고 실혈증은 상대적으로 몸에 뭔가 찬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좀 적은데, 허혈증은 뭐 머리는 뜨거운데 발은 차디 차요,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. 그렇게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되게 애매해요.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고, 본인이 느끼는 경우도 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, 한의사들은 맥으로 구분합니다. 이제 실혈증 같은 경우에는 맥이 되게 힘이 있어요. 맥이 빠른데 되게 벌컥벌컥 이렇게 뛰면서 좀 맥관도 굵고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요. 허혈증 같은 경우에는 맥이 얇아요. 피는 잘 안 흐르는 것 같은데 계속 열증 반응이 나타나요. 이러면 허혈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실혈증이 있다 하면은 마치 해열제 쓰듯이 우리 열 나면은 차가운 성질의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. 대표적으로 황량해독탕이라는 약이 있고요. 그리고 허혈증 같은 경우에는 보약을 써요. 보약은 대부분 성질이 좀 따뜻한 약들이 많거든요. 오히려 열이 나는데도 좀 따뜻한 약들을 같이 쓰는 거죠. 거기에다가 일부 차가운 약들을 좀 더해서 이제 같이 쓰게 되고요. 보중익탕, 자음강탕 이런 약들이 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같은 증상이어도 사실은 원인이 아예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좀 뭐랄까, 내 증상이 어떻해서 뭐 이거에는 뭐가 좋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증상이어도 좀 치료법이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. 요새 들어 뭐 어디 관절에는 뭐가 좋대, 뭐 어디 두통에는 뭐가 좋대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인터넷에도 그렇게 광고 많이 하고, 근데 그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장기로 복용하면 나한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체질이 다르면 또 그게 좀 나한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. 한약의 전문가는 누구죠? 국회동무원이요. 네, 한약의 전문가 한의사죠. 일단 한의사랑 상담하시면 좋겠고요. 이왕이면 어깨동 관련해서 상담하시면 더 좋겠고, 네,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주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